뉴저지도 실업수당 예산 지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식당들의 실내 영업을 오는 9월 중순에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주에서 27일 새벽 상륙했습니다. 미 동부 최대 패션 업체인 사우스폴 재단이 코로나 극복 기금 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 모더나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검사 지침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 격리 지역 방문 차량 체크포인트에서 지난 3주 동안 3,000대 이상의 차량을 검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운행 감소와 요금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8월 27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 추가 실업수당 예산 지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연방재난관리청 FEMA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손실된 임금 지원 LWA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뉴욕과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등 인근주들이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위해 임금 지원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연방재난관리청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 실업수당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300, 주정부가 $100를 각각 부담합니다. 총 $400의 추가 실업수당을 실직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주정부들이 반발하면서 주정부의 예산 추가가 없어도 연방정부가 $30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주는 주 정부의 $100 추가 없이 $300의 추가 실업수당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행정명령 세부 지침에 따르면 추가 실업수당은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지급됩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실제 지급은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국은 소급 적용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추가 실업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이지만 10월까지는 지급이 힘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잡을 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했더라도 옛날대로 온전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 있는데요. 그런 상태를 로스트 웨이지 상태라고 하거든요. 급여가 손상된 부분이 있는 거죠. FEMA 그쪽에서 44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어요. 연방정부 300불 외에 각 주정부가 100불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에 한해서 허락하기로 했다가 일부 주정부들이 예산난이 심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가입을 못하게 되면서 조건을 완화시켰어요. 그리고 이 자금은 원래 12월 27일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주정부에 배정된 자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고갈되면 이 프로그램도 중단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또 행정명령 지침에 따라 주 정부에 받는 실업수당이 $100 미만일 경우 $300 추가 실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하루빨리 연방의회에서 $600 추가 실업수당 지급 연장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가 경제 재개를 위해 식당들의 실내 영업을 오는 9월 중순에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식당과 주점의 실내 영업을 9월 중순부터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 걱정이 되는 거는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 열어도 될까 하는 점이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볼 때는 솔직히 규모가 있는 레스토랑일수록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여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영업적으로는 하나도 정말 도움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렌트비에 근접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ABC 방송에 따르면 뉴저지 레이스 타운십의 레이크사이드 다이너스의 식당 주인은
주 집행부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실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 뒤 식당은 코로나19의 안전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법원에서는 식당 문을 닫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식당 주인은 실내 영업을 통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가족들을 위한 생계 유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실내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서를 제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의 체육관들이 9월 1일부터 25%의 수용력으로 재개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육관을 열려면 연락처 추적을 위한 모든 직원 및 구성원들의 기록과 사후적 거리 유지, 손소독제 배치, 그룹 클래스의 200스퀘어피트당 1명으로 제한, 장비 간 거리 6피트, 강도 높은 장비 소득 등의 안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영화관과 실내 놀이시설도 9월 1일에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27일 새벽 상륙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은 오늘 밤 늦게 뉴욕주에 상륙해 주말까지 심한 폭풍과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4등급 허리케인인 로라는 멕시코만을 지나 미국 본토에 상륙할 당시 시속 240km의 강풍을 동반했습니다. 로라는 상륙 후 2등급으로 낮아졌지만 루이지애나와 텍사스를 폭풍 헤일로 강타한 후 아칸소로 향했습니다. 기상당국은 로라가 올해 미국을 덮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예상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 지붕을 덮치는 바람에 14살 소녀가 사망했습니다. 한편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허리케인은 오늘 밤부터 시속 60마일의 돌풍을 몰고 뉴욕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허드슨 중부지역, 뉴욕시, 롱아일랜드 지역에 폭우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뉴욕주 비상대응팀은 24시간 폭풍의 진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미 동부 최대의 패션 업체인 사우스폴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이 뉴 한인회에 코로나19 사태 극복 기금으로 $50,000를 기탁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킴 파운데이션은 사우스폴이라는 브랜드로 젊은 층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위키드 패션 창업자인 김대원 회장과 김광원 사장 형제가 세운 장학재단입니다. 재단은 한인 학생뿐만 아니라 흑인 학생 등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자인 김대원 회장은 평소 미국에서 기업인으로 성공하는 과정에 인종과 계층을 떠나 많은 미국인의 성원을 받았다며 그들에게 무엇인가 돌려주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킴 파운데이션 창립 초기 삼파역을 했던 김영만 이사는 이 같은 재단 설립 정신에 따라 기금 기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우스폴 파운데이션은 여러 가지보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다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에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인 사회와 현지 미국 사회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데 쓰시게 위해서 조그나마 조그만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고맙고 기쁜 마음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게 된 동기입니다. 차이지은 뉴욕 한인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커뮤니티 고통 분담을 위해 나선 재단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연장되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족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회 사실 수시로 이런 구제에 부탁이 계속 들어오는데 사우스폴 재단에서 그 5만 불이라는 그런 큰 거액을 이런 분들을 구제를 할 수 있게끔 저희 한인회에 기탁을 해주신 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조만간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이 돈을 배분할지를 의논한 다음에 저희가 공식 발표를 하겠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재단의 뜻에 따라 기금을 한인은 물론 타민족들을 포함한 지역 내 소외 계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 격인 미국 바이오업체 모더나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NBC 방송은 26일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이 노년층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면서 실험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더나에 따르면 이번 실험에는 56세부터 70세 사이의 성인 10명과 71세 이상 성인 10명이 지원했습니다. 모더나는 백신 후보 물질을 28일 간격으로 100마이크로그램씩 2차례 투여한 결과 지원자들에게서 모두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앙 항체와 인간 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세포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 후보 물질을 맞은 자원자들에게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보다 많은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실험 참가자들은 피로와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지만 대부분 이틀 안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모더나는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NIAID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새로 발표한 코로나19 검사 지침이 검사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6일 CNN 방송에 따르면 CDC가 최근 발표한 새 코로나19 검사 지침은 무증상자는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했어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새 검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보건의료계는 코로나19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감염자와 접촉했으면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CDC가 이와 반대되는 새 지침을 발표해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따라 작성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감염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검사 진행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새 지침이 마련될 당시 미국의 코로나19 방역 수장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현장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당시 수술을 받고 있어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CDC가 지침을 바꾼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40% 가까운 감염자들이 무증상이기 때문에 CDC의 새 지침을 따르면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앤드류 쿼머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CDC를 정치적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시는 주요 교량과 터널에 설치된 코로나 격리주 방문 차량 체크포인트에서 지난 3주 동안 3,000대 이상의 차량을 검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셰리프국은 지난 8월 5일부터 주요 교량과 터널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통행 제한주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대변인실은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위험지역을 다녀온 뒤 여행 양식 작성을 거부하는 등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2명에게 법원 소환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지나가는 차량을 무작위로 정해서 시행하는데 통행 제한주에서 온 운전자나 승객은 접촉 기록과 함께 2주간의 자가격리를 약속하는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거부하면 최대 $10,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셰리프국은 조만간 일반 차량뿐 아니라 버스도 무작위로 세워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에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고달 브리지, 베이온 브리지, 아우터 브리지 크로싱,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의 체크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지정한 통행 제한주 리스트에서 5개 주가 제외됐습니다. 뉴욕주 등은 그동안 유지해오던 통행 제한주 명단에서 알래스카, 애리조나, 델라웨어, 메릴랜드, 몬타나주 등 5개 주를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남서태평양에 있는 부속령인 괌은 이날 명단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뉴욕주 등이 정한 코로나19 관련 통행 제한주는 총 28개 주, 3개 부속령으로 줄었습니다. 뉴욕주가 지정한 통행 제한주는 7일 연결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 또는 인구의 10% 이상이 감염된 지역들입니다. MTA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한 재정난 등으로 운행 감소와 요금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TA 팻포이 회장은 어제 연방정부가 12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뉴욕시 버스 전철 운행량을 최대 40% 감소하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 등 통근 열차 운행은 50% 감소하는 조치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철의 경우 평균 8분, 버스는 15분, 통근 열차 이용객들은 30분 등 각각 대기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7,200명의 MTA 직원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놀스 직원 850명을 해고하고 이에비뉴 전철 확장 공사와 펜스테이션 재개발 계획이 즉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이 연방의회에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MTA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기존 $2.75인 메트로카드 가격을 $1 인상하는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MTA가 이미 매출의 상당 부분을 부채 상환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조병창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설립한 조 파운데이션 장학재단은 조병창 회장과 장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줌 프로그램을 통한 제13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는 12명의 수상자 전원과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 장원삼 뉴욕 총영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예년보다 독감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뉴스데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 롱아일랜드 일대 대형 약국 체인점들이 이미 독감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며 독감과 코로나19가 겹치면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8월부터 독감 백신 접종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약간 시기상조라며 독감 백신의 최적기는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버지를 잃은 40대 지적장애를 가진 이원석 씨는 학생단체 아시안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을 이끌고 있는 12학년 브라이언 전, 폴정, 허혁군과 11학년 샤론 황 등 한인 고교생들은 뉴저지 티넥에 있는 이 씨의 집을 찾아 자신들이 모은 후원금 $2,000와 식료품을 전했습니다. 빌 드빌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차드 카렌자 뉴욕시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을학기 개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을 위한 브릿지 투 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불안과 슬픔 등의 고통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도 허리케인 로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